개발했다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두 가지 있죠. 개발밀도 관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먼저 개발밀도 관구역부터 볼까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이 사진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개발밀도 관구역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먼저 주변을 봤더니 건물들이 이미 들어차 있어, 안 차 있어? 건물들이 들어차 있죠? 한마디로 진짜 개발된 지역. 그럼 진짜 개발한 지역은 어디죠? 주, 상, 공업지역. 맞죠?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이런 지역입니다. 개발 안 된 지역 하면 안 돼. 완전히 개발된 거야. 근데 개발됐다고 모든 땅이 100% 다 개발된 겁니까? 아니죠. 개발된 지역 안에서도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디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다 원래 아파트 몇 세대 지려고? 3,000세대 지려고 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누가? 건설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3,000세대 지려고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동안 안 짓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뭐 하려고?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죠? 현재는 기존 옆에 있는 도로 봤더니 도로가 몇 차선이야?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차 2대 지나가는 도로야.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아파트 3,000세대를 지어봐. 그럼 여기가 이제 출입로가 여기다 내. 그러면 출입로가 일어났으면 3,000세대 아파트 그 입주민이 차 한 대씩만 있어도 몇 대야? 3,000대. 차량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반만 출근한다고 생각해. 1,500대. 그럼 1,500대가 어디 나가야 돼? 여기 나가서 일례 해가지고 전례 가서 저쪽 사거리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갈라진다 치자. 그럼 사거리까지 가는데 이게 만약에 500m라고 치죠. 그럼 500m가 몇 차선이야? 2차선밖에 안 돼. 그럼 차량 1,500대가 이 500m 지나가서 사거리에서 신호등 받고 갈라져 나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2시간. 아침 출근 시간마다 차량이 아파트 500m 빠져나가는데 2시간씩 걸린다면 이게 동네야? 이게 아파트야? 안 되잖아.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도로 넓혀야 되죠. 몇 차선? 8차선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2차선 도로 갖고 안 되니까 8차선 도로 만들려면 옆에 있는 이 건물들 있잖아. 전부 다 보상비 주고 철거해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되죠. 저기 얼마 들어갈까? 우리 앞에 있는 도로 좁대, 넓히재. 그럼 이 건물 철거하재.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 안 가, 그죠? 100억밖에 안 간다 그랬어. 그럼 한 채만 부셔야 돼. 이거 다 부셔야 돼. 옆에 있는 것들 다 해야 되잖아. 얼마? 2조 5천억. 보상비 얼마? 2조 5천억. 2조 5천억에는 보상비를 줘야 도로 넓힐 수 있죠? 그 돈 예산 확보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야. 불가능하다 하면 안 돼. 왜? 예산만 있으면 돼. 만들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만들기가 곤란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3세대 개발행위. 기반시설이 부족해. 도로 부족하죠. 또 도로만 부족하냐? 아니야. 뭐 어디 있어? 3,000세대 전학 여기 오면 애들도 따라온다. 애들은 고원에 보내놓고 부부만 온다. 애들도 따라와야 되죠? 이사 오면서 애들은 고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죠? 같이 따라왔잖아. 그럼 세 가구당 애들 한 명씩만 있다 치더라도 세 가구당 한 명만 있어도 애들 몇 명이 늘어나는 거야? 1,000명. 그럼 1,000명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종전했던 학교 가봤어. 지금도 콩나물시루야. 거기다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새로 학교 또 하나 여기다 학교 새로 지어야 되죠. 근데 학교 지을 공간이 있어 없어? 봐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건물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학교 지을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기존에 있던 건물들 철거하고 거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는 땅값이 얼마인데? 5천억. 그 학교 공간 만들 땅값이 5천억. 예산이 장난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결국은 도로 못 넓혀요. 학교 지을 공간 없어요. 결국 못해요. 그러면 뭐 한단다?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그냥 다 짓게 할까? 작게 짓게 할까? 작게 짓게 하자. 그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작게 지어라. 뭘 강화한다? 건폐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야. 그럼 건폐를 강화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폐를 강화하면 건물이 어떻게 지는 거야? 작다고 표현하면 안 돼. 작게 지으라고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고 건폐를 강화한다. 건물이 어떻게 되죠? 대지 안에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좁게 짓는 거, 폭이 좁게 짓는 거, 홀쭉하게 짓는 거. 이게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뭐가 작아지는 거야? 높이가 작아진다. 땡. 용적률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이란 각 층별 바다 면적 할게. 그럼 각 층의 바다 면적이 뭐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층수가 낮아진다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전체적으로 짜그러든다야. 찌그러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 층수는 안 줄어들어도 뭐만 줄어들어도 돼? 옆에 폭만 줄어들어도 층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가 짜그러든다. 짜그러든다야. 건폐율은
좁아진다는 개념이고 용적률은 짜그러진다야. 그냥 찌그러진다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용적률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찌그러졌으니까 3,000세대 질 수 있어? 아니요. 1,000세대 져. 이렇게 하는 게 건폐 용적률을 강화적용하는 게 무슨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야. 그럼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여러분들 첫 문제 내는 건 뭐만 해온다?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숙제는 어디 있어?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지역 그것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죠? 역시 관악의 장들이야. 자기 관악에서는 자기가 지정한다. 요거고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한다? 요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인하여 기반시설이나 도시군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력이 뭐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도 지정한다. 왜 지정한다? 기반시설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반시설이 왜? 아파트 3층 될 때는 도로도 부족해, 학교도 부족해.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새로 설치하면 되지. 근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개발밀도 활력을 한다. 이게 숙제 몇 번? 15번. 그럼 숙제 16번은 뭘까? 맨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 지정고시 효과. 이게 맞죠? 숙제 16번인가요? 몇 번이야? 숙제 16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이게 숙제 16번이야. 자,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여기 있잖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뭐라 돼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안 하?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뭘 찾아봤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거 어디 찾아보라겠죠?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령 찾아보랬죠. 시행령에 보니까 거기 뭐라 돼 있더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첫 문제 이렇게 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OX.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 문제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아까 위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져간다 했죠. 지금 밑에서는 50%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됐죠? 무슨 차이가 있어? 50%는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죠? 그럼 50% 들어갈 때는 뭐만 강화해야 돼? 용적률만. 여기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 적용한다. 땡 틀려버립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되냐? 그냥 50%는 말이 없이 그냥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그건 법률에 있는 것이 문제는 거야. 법률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건 맞는 문장이야. 근데 50%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그건 뭘 낸 거다? 시행령을 낸 거야. 법률을 낸 게 아니라 시행령을 낸 거야. 그럼 시행령에서는 뭐다? 용적률만. 건폐율은 50% 강화라는 게 없어. 용적률만 원래적인 용적률의 50%래. 그럼 이 50%란 말이 또 무슨 뜻이죠?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여기 용적률이 500%라고 가정해봐. 그럼 500% 했던 적에 뭐가 정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정되면 그때는 용적률 몇 프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50%까지만 적용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500% 지었던 지역을 250% 줬으니까 연면적이 어떻게 되니까 반으로 줄어들잖아. 그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결국 건물 짓는 거 3,000세대 안 돼. 반으로 줄으니까 1,500세대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란 말을 쓴단다. 여기는 50%란 말이 될 때는 건폐율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16번. 이제 개발밀도 관리가 끝나고 뭐로 넘어간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넘어가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크게 보면 세 수로 나눠져. 어떻게 정리한다? 잘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먼저 뭐부터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세 수로 나눠. 두 번째 뭘 지정하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는 뭐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이렇게 세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한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자, 세 가지야. 다시 한번 뭐부터 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3단계 이렇게 해야 돼. 개발 밀도 관리 구역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셋으로 정리해야지만 이거 이해가 된다. 자, 첫째는 구역 지정, 두 번째는 계획 수립, 세 번째는 비용 부과. 이 말이야. 줄여서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아셨죠?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51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자 했더니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용어 정의부터 나와요. 그래서 개념 정의. 요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뭐 하는 지역이래요? 일단 개념 정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어디랍니까? 외의 지역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따라서 숙제 19번인가? 17번. 숙제 17번이 뭐다? 요 개념. 요 개념만 숙제 17번으로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온다? 개발 밀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에서 이랬으니까 서로 둘은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 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 뜻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에서만 지정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 두 번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다? 숙제 17번인데 이건 이 그림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이 그림 보세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배경이 전혀 달라.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변이 다 뭔 지역이죠? 개발된 지역. 그래서 주변에 주상공업지역 안에만 지정돼. 여기는 주상공업지역이 아니야. 개발이 안 된 지역이야.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에다가 뭘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개발이 안 됐던 이 지역을 지금부터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하자는 얘기야. 그럼 개발하려고 했더니 도로는 나 있어 안 나 있어? 도로?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도로들. 도로 없잖아. 제대로 된 것들. 또 뭐도 없고. 공원 있어? 없어. 학교 있어? 없어. 그럼 여기 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제대로 설치된 게 하나도 없었어. 개발이 안 됐으니까 기반시설도 없었단 얘기야. 근데 지금부터 뭐 하자? 개발하재. 여기다 건물 짓겠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대. 그럼 이 건물 짓는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한테 뭘 부과시키는 거야? 야,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뭐가 필요해졌으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너희들 개발하는 너희들도 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좀 일부 부담하라 라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을 너희들도 개발하는 자들도 너희들 좀 부담하라. 왜? 너희들이 개발을 안 했다라면 도로도 필요 없고 공원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는데 니들이 개발하게 하잖아. 그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지니까 기반시설은 너희들도 일부만 부담하래. 전부를 부담시킨다?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내가 냈던 세금 갖고는 어디서 써먹고 여기 만드는 도로는 왜 내가 돈을 다 내야 돼? 그래서 일부야. 원래는 20%입니다. 총 설치 비용의 20%를 이 개발한 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자. 이렇지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관악의 장들이.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관악의 장들이 지정하는데 이거 그때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있을까? 아까 기반시설 설치하라 그랬잖아. 종류 7가지입니다. 이것도 숙제 17번에 포함시켜 있는 거야. 기본서에 보면 17번 속에 들어있어. 뭐 이거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아까 기반시설 설치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까? 부담해야 되는 것들. 바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머리자 맡아서 도공녹학수합회. 어떻게 한다? 도공녹학수합회라는 몇 가지 7가지 기반시설은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의 내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부담합니다. 그중에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부담하지 않는다? 대학교. 즉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법조문에는. 그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어디죠? 고등학교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고등학교죠? 아니에요?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어디야? 초등학교.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중학교. 그죠?
고등부 배웠다는 학교는 고등학교. 그죠?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직 뭐가 없는 거야? 기본적인 바탕. 우리가 다 거쳐 나온 건데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초등학교 몇 년? 6년. 중등교육 몇 년? 6년. 그 다음에 고등교육 몇 년? 6년. 다 6년, 6년, 6년 체계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중등교육이라 그래.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해 못해? 할 수 있어요. 그게 중등교원 자격증이야. 그게 중등교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나로 보는 거야. 시스템이. 그게 중등교육이죠. 그래서 몇 년? 3년, 4년. 합쳐서 6년. 그 다음에 고등교육이 대학교, 대학원. 합쳐서 4년, 2년. 그래서 6년. 우리나라는 총 6, 3, 18. 18년 교육 체계로 되는 겁니다. 거기다 요새는 뭐가 들어가죠? 또 하나.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도 이제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20년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그래서 18년 과정에서 20년 늘려서 지금은. 근데 어쨌든 6년, 6년, 6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란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대학원을 안 썼어. 원래 들어가 여기도.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대학원. 아니 대학교는 그럼 부담하지 않는데 대학원은 부담할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게 아니죠. 그럼 대학원, 대학교 짓겠대. 그럼 대학교 짓는 거 누가 부담해야 돼? 설립자, 이사장 새끼가 부담해야지. 그걸 왜 우리 주민들이 그것까지 왜 우리가 부담해? 우리 딸내미가 그 학교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만 여러분들이 부담한다. 그래서 뭐는 부담하지 않는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뭐래만 짜면서 도공록학 수합회 이렇게 오란 얘기야. 도공록학 수합회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하자. 요거야. 자, 요거하고 이제 그 밑에 숙제 18번. 다음 같은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요거 필수적 지정 대상지역. 요게 숙제 몇 번? 숙제 18번이야. 다음 같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MUST죠.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요걸 꼭 기억합니다. 어디가 반드시 지정해야 될까? 네 군데야. 시험 문제 항상 영수리. 첫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역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세 번째는 좀 이따 보자. 그럼 1, 2번부터. 첫 번째, 이 법이 개정됐대요. 그래서 뭐 때? 그래서 행위제한이 완화된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죠? 무슨 법?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법이 이번에 뭐 돼서 개정돼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도 뭘 질 수 있대? 아파트를 질 수 있대 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봐. 어떻게 될까? 그린벨트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뭘 질 수 있다고? 아파트를 질 수 있대. 그럼 얼마나 땅값이 오르겠어? 지금도 그죠? 뭐 비싼 데는 한 몇백만 원씩 가. 근데 그러면 평당 몇 천만 원씩 뛰는 건 그러면 순식간에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뭐죠? 행위제한이 강화됐어, 완화됐어? 완화되거나 해제됐잖아. 그럼 그런 지역은 뭐 된다?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잖아. 그럼 개발을 했더니 그린벨트는 제대로 기반시설이 돼 있었어, 없었어? 개발 안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 없잖아. 지금부터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고 해야 되죠? 그 비용 너희들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 그런 게 기반시설 부담이야. 두 번째,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뭐 됐대?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종전 시험 문제야.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거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뜻이 용도 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말이야. 무슨 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부처는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었어? 일반 상업적 용도지역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용도지역이고
일반 상업적 용도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용도적 종 21가지 다 외우라는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자연행견 보전적을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긴? 용도적 변경이지. 그럼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 말이잖아. 용도지역의 변경을 해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됐죠. 뭐로 바뀌었으니까? 일반 상업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쓸까? 일반 상업적이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부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그건 해위 제한이 완화됐어? 강화됐어? 물론 일반 상업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여기 일반 상업적이잖아. 이걸 뭐로 바꾼다고? 자연환경 보전적.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건물들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 나무 심어야 되잖아. 그게 있을 수 있는 나라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났어. 그럼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그건 강화죠. 상업적을 갑자기 자연환경 보전으로 바꿨다? 강화죠. 그럼 강화되는 지역은 지정한다는다? 안 하거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지정한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실제로 그렇게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것도 무슨 말이죠? 이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 이렇게 설명했더니 진짜 시험 문제가 이대로 나와버렸어. 사례로다가. 실제로. 자, 무슨 말일까? 지금이 몇 년이죠? 2023년. 전년도 2022년. 전전년도 2021년이죠. 그럼 잡아.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즉 개발행위 허가 건수야. 전년도에 여기 이 지역에 몇 건이었었는데 120건 있었어. 전년도에는. 근데 전전년도는 몇 건? 100건. 그럼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몇 퍼센트? 20% 이상 뭐했어? 증가됐잖아. 100건에서 120건이니까 20% 증가됐죠? 그러면 올해 여기를 뭐로 정한다?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하였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네 번째 게 말이 좀 어려워요. 자, 네 번째 건 뭐랍니까? 여기 봐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강, 특시특도, 시군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나? 20% 이상 높은 지역 이랬는데 요거는 딱 떨어지는 데가 판교, 성남시하고 판교지구를 들여다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어디냐? 판교지구입니다. 그럼 판교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 전년 연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10만 명인데 판교지구가 연말에 갔더니 몇 명 됐대? 13만 명. 그럼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30% 증가하죠. 10만에서 13만 명이면 30% 맞죠? 근데 그 해당 관할구역 어디죠? 성남시라는 관할구역. 성남시라는 자기 관할에 인구 증가율, 전년도 인구 증가율. 연초에는 100만 명 있었죠? 연말에 몇 명이 됐대? 105만 명. 그럼 100만에서 105만 명이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5%. 그러면 판교지구 인구 증가율은 30%.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 자기 관할구의 인구 증가율 5%. 이 차이가 뭐죠? 얼마나 늘어났어? 요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요 자기 관할구역 인구 증가율보다도 25%포인트 더 높죠. 그러면 20% 이상 높다. 이 지역에 해당하니까 그때 요 판교지구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성남시 전년도 작년에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났어? 5만 명. 100만에서 105만 명, 5만 명 늘어났죠. 근데 5만 명 인구 증가한 게 어디가 집중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야? 판교지구에서. 판교는 몇몇 명 늘었죠? 3만 명. 그럼 성남시 전체는 5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판교만 바글바글 60%에 해당하는 무려 3만 명이 늘어났대. 그럼 다른 지역은 얼마 안 늘어났다는 얘기야. 판교지구만 바글바글 인구가 늘어났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뭐가 필요할까? 기반시설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지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게. 30%하고 5%를 비교한 거거든. 그럼 퍼센트 비교하는 걸 뭐라 그러죠? 퍼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퍼센트 포인트라고 그래. 자, 우리 요새 보면 왜 무슨 선호도, 지지율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대통령 지지율 40% 했는데 이번 주에는 41%래. 그럼 지난주 40%, 이번 41%. 그럼 몇 퍼센트 늘어난 거야? 1% 증가한 거죠? 그죠? 1% 높아진 거죠?
1% 높다가 맞습니까? 1%포인트가 높아졌다는 게 맞습니까? 1%야, 1%포인트야. 이 포인트라는 게 무슨 뜻이죠? 퍼센트와 퍼센트를 비교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40%에다가 41%가 됐잖아. 그럼 차이가 얼마야? 1%포인트를 쓰는 거야. 따라서 퍼센트 비교하는 건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지. 그걸 퍼센트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5%하고 30%는 25%포인트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 20% 이상 높다가 아니라 20%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에는 그런 20%로 돼 있어. 제가 국토교통부에 옛날에 벌써 10년 전이야. 10년 전에 전했었어. 담당 서기관한테 전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퍼센트 포인트라고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 그죠? 안 바꾸고 있어. 잘못된 거야. 그냥 세개도 끊어봐. 그래서 20% 이상 높다 그러지만 20% 포인트가 맞다. 요 차이를 비교한 거니까 이건 20% 포인트 이상 높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판교지구를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된다. 요거 뜻이요. 요거까지 숙제 몇 번? 이제 18번이 거기까지야. 아셨죠? 맞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 두 번째가 뭐 수립한다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보세요. 누가 수립하죠? 역시 관악의 장들이 수립해. 근데 요거 조심하겠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어디다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누가 수립하고? 역시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들이 자기들이 수립하면서 이걸 뭔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이것만 숙제 몇 번? 19번. 간단해. 그럼 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반영이 돼야 될까? 이거 뭐죠? 그냥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이게 들어있어.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들어있거든. 근데 이거 그럼 기반시설 어떤 걸 어디에다가 얼만큼 이 말이죠. 어떤 기반시설을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크기로 만들 것이냐. 이게 기반시설 설치계획이거든. 근데 굳이 그걸 도시공원에 또 반영하는 게 왜 그러죠? 여기다 그냥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겠다. 이게 기반시설 설치계획이야. 도로는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공원은 여기다 만들고 학교는 여기다 짓겠다. 이 계획이거든. 근데 이걸 굳이 왜 도시군 관리계획에 또 반영해야 될까? 이거 뭐죠? 반영하는 이유. 반영하는 이유. 왜 그럴까?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기반시설 중에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무슨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거 답안지 못 쓴 사람들 수두룩해. 이거 채점 보면서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있었잖아. 그럼 우리가 마지막 지난주 처음 봤던 마지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고 3개월 이내 단계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 정해지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사업하죠? 그게 뭐 하는 거야? 도로 만드는 사업, 공원 조성하는 사업, 학교 짓는 사업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됐다고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다 반영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따로 수립해야 돼. 그래놓고 무슨 사업으로 들어간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설치하는 거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했다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 학교 짓는 거 지멋대로 만들어? 아니요. 무슨 계획에다 반영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영해서 무슨 사업으로 들어간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절차로 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했었어. 자, 그래서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무슨 계획으로 만든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으로 들어간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19번인가요? 그럼 숙제 20번. 바로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 의제. 숙제 20번. 이게 무슨 말이죠? 해제 의제라는 게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몇 년 이내에 뭐가 수립되지 않아서 1년이 된 날까지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구역 지정은 뭐된 거랍니다? 해제된 거랍니다. 이거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있을까?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앞에서 이미 봤었어. 어디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쪽에서 봤었어. 힌트. 거기에 뭐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 시설 부담구로 지정되면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있었죠? 자, 왜 제한하는 거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기다리라고 해놓고 한없이 기다리라면 열받아 안 받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너무 늦게 수립하지 말래. 사람들한테 개발의 허가 제한해놓고 한없이 기다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 1년.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아니야. 1년이 되는 날까지요.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돼 버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1년. 숫자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숙제 몇 번? 19번이었나? 20번으로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했고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자 그랬죠? 바로 마지막 이거 비용 부과에 관한 거 이것만 숙제 몇 번? 이제 마지막 오늘 숙제 21번입니다. 마지막이야.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과할래? 이 부과하는 방법 봐봐요. 첫째, 이 두 가지야. 사실은 많은 보여도 이 두 가지예요. 부과 대상형이 부과 대상 면적이죠. 두 가지. 첫째, 어떤 거 하는 자에게 부과시킨다?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을 뭐하는 자들? 신축, 중축. 요것만 해보면 돼. 건축물의 신축, 중축 이게 부과 대상이다. 건물을 뭐하는 거? 신축, 새로 짓는 거. 증축, 더 크게 짓는 거. 요것만 부과 대상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부과 대상 면적 얼마를 부과할까? 면적 이거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행위 부과가 원칙이야. 200제곱미터 초과.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신축, 중축만 부과하자.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이다. 자, 길게 막 써놨는데 여기서 먼저 정리할게 이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과한다?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부과해요. 자, 여러분들 건물을 새로 짓죠? 그럼 건물을 새로 짓을 때 새로 짓는 그 면적이 1제곱미터당 얼마씩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만약에 부과하는 게 그죠?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부과한다는 거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럼 여기는 이 내용이 뭘까? 이건 밑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보세요. 먼저 신축부터 보죠. 여기다 몇 층짜리 건물을 졌어요? 4개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신축이야. 그런데 1개층 바다 면적이 얼마랍니까? 100제곱미터. 그럼 현재 4개층 올랐으니까 총 면적 얼마? 400제곱미터를 신축합니다. 이 사람 몇 제곱미터가 부과 대상일까? 이 말이죠. 얼마가 부과 대상이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중축이 부과 대상이 그랬잖아. 그럼 200까지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이걸 뭐라 부른다? 기초공제. 우리가 세법에서도 기초공제라고 했죠? 빼주는 거야. 이건 부과되지 않아. 그러니까 200제곱미터까지는 부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 지을 때 150제곱미터짜리 건물 지었어.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200제곱미터짜리 지었어. 부과 안 해요. 얼마까지는? 200까지는 부과하지 않아. 그럼 200을 넘는 건물 지을 때 그것만 부과하자는 얘기죠. 그럼 400제곱미터 지었다면 200을 뺀 나머지 200제곱미터 요것만 부과 대상 면적으로 옵니다. 그럼 1제곱미터당 아까 얼마로 나왔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1제곱미터당 이거 1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계산이 나오면 이 1만 원에 200을 곱하면 얼마야? 200만 원. 400제곱미터였으면 이 사람은 200만 원 부과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오니까 그 금액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야. 이거 증축하는 거 한번 보죠. 증축은 어떻게 하죠? 원래 몇 개층짜리가 있었어? 1개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 한 개층 있어. 이거 밑에 한 개층만 있었어. 근데 거기다 뭐 했어?
2계층을 위에다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 건물 위에다가 2층을 올렸다는 얘기야. 총 3계층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얼마가 부가대상일까? 200층부터 증축했으니까 부과되는 거 없다? 아닙니다.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을 초과하는 부분. 이렇게 말했었죠. 봐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한 부분이 부가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했던 100에다가 위에 새로 증축한 중에 100 합치면 얼마 돼? 200. 그게 기초문제야. 초과하는 거 나머지 얼마만 남아? 100만 남잖아. 그죠? 200을 빼니까 위에 100만 남잖아. 요것만 100점부터 부가대상 면적이다. 요럴 때는 증축일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가대상이다. 말을 그렇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아까 단서조항이 있었잖아. 어떤 다만 해놓고 다만 기존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뭐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는 이렇게 말이 돼 있어. 그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신축이죠? 이건 건축법에서 더 뒤에서 다시 나와. 건축법에 보면요. 어떤 게 신축이다?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이게 신축이야. 종전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어떻게 지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그걸 뭐라 부른다? 신축이라고 한다. 그 신축 개념. 바로 그걸 여기다 도입한 거죠.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을 여기는 철거라고 돼서 건축법에는 해체라고 됐는데 그 해체로 바꿔야 돼 이것도. 철거라고 쓰면 저 옛날 말이야. 지금은 해체야. 어쨌든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어떻게 지었어? 종전보다 크게 지었대. 그러면 얼마가 부가대상 면적일까? 아까 원칙으로 따지면 얼마야?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가대상이죠. 그죠? 200은 기초문제로 빼니까. 그럼 200 초과되는 거 얼마야? 600이죠. 그럼 600이 부가대상일까? 아니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가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야? 400이라면 400이 저게 기초문제로 빼고 나머지 초과되는 400 요것만 부가대상 면적을 한다는 뜻이더라. 이게 바로 앞에 위에 있는 어떤 말을 쓰는 거다? 요거야. 요 말귀를 새겨 듣는 게 이거야. 따라서 첫 번째는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행위, 증축행위 부과다 그럴까? 아까 400점부터를 새로 진다면 200을 뺀 나머지 200만 부가대상, 200 초과되는 부분이 부가대상. 반면에 증축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축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 100, 요것만 부가대상이다. 반면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뭔다고? 신축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이게 신축이죠. 그 신축이란 말이 종전보다 크게 지었다는 말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걸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신축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그렇다면 얼마큼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그걸 초과하는 부분. 그럼 총 800 중에서 기존에 했던 얼마? 400을 초과하는 부분. 이거야. 400을 이것만 초과되는 그 부분. 이것만 부가대상 면적을 한단다. 아셨죠? 최근에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숙제 몇 번? 21번이야. 그래서 오늘 국토법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뭐 하자?